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이 나와 있습니다. 의뢰인 인격정을 위하여 법무법인 상골 장남 변호사 입장에서 작성하라. 첨부된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되 청구의 적법성 부분은 당해 사건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작성하고 청구서의 작성일 제출일과 동일한데 법령상 허용되는 청구기간 내 최종일로 기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 대리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청구서 양식, 청구인, 청구 취지, 당해 사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조항, 청구이, 사건의 개요, 적법성, 위헌, 그다음에 제출일, 작성일, 작성자, 헌법재판소 기준입니다. 적법성에서는 당해 사건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5번은 법령상 허용되는 청구기간 내 최종일입니다. 통상 취소소송과 위헌법률 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소를 제기하고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가 제출되고 법원에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중간에 당사자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합니다. 이때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하면은 사건이 중지되면서 헌법재판소로 위헌법률 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하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한 당사자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심판 청구라고 하고 현재 이 사건은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전제로 한 기록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인 취소소송이 아니라 가사 비송사건 중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사소송법 라류의 후견에 관한 사건이 규정되어 있고 이 후견에 관한 가사 비송사건 심판 사건 중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한 사건입니다. 성년 후견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정 후견과 임의 후견으로 나뉘고 이 중에 법정 후견 중 성년 후견 사건입니다. 개시 사유, 요건, 그 다음에 청구권자에 대해서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기각되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가족관계도와 비송사건 관계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격정이 즉시 항고인으로서 이 사건의 의뢰인입니다. 원래 서지현과 부부관계였으나 이혼을 했고 이후에 부부 사이에 임사랑이 딸이 있었고
임사랑은 서지영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자매인 서미영이 있었고 서미영과 남편 사이에 김사연이 딸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는 사촌입니다. 이후에 사비를 했고 서미영도 이미 또 사망을 해서 2005년에 서지영이 이렇게 같이 김사연과 임사랑을 함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지영이 2020년 사망을 하니 이 서지영의 재산이 딸에게 상속되었고 김사연은 임사랑 사촌 동생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청구를 하여서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건 본인인데 임사랑은 아버지인 임꺽정이 김사연의 성년 후견 개시 청구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임꺽정이 항고, 재항고한 사건입니다. 그때 이 기록을 보면 김사연이 신청을 청구를 했고 그 사건 본인은 임사랑입니다. 성년 후견을 개시한다. 청부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심판 결정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누가 하냐면 아버지인 임꺽정이 하게 됩니다. 여기 김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즉시 항고 기간이 도과되었다 해서 각하하니까 이에 대해서 다시 재항고해서 대법원에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이고 이에 대해서 이 계속 중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해서 기각돼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각하 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고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다시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두 가지를 모두 다투고자 합니다. 법률 상담 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제기해서 임사랑에 대한 성년 개시 결정을 다투고자 하였으나 즉시 항고 기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다시 재항고가 되었고 현재 대법원 재항고심 계속 중에 첫 번째 성년 후견 대상자의 요건, 성년 후견 대상자의 요건, 그리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권자의 범위, 대신 임사랑인 자신의 딸이 왜 성년 후견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심판 청구권자인 사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간을 규정한 규정이 문제가 있다. 이 기간을 도과되어서 각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즉시 항고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14일로 한다. 이 규정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민법 구조에 가정법원은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전체 악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이것이 요건입니다. 이 요건이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본인 아닌 사촌인의 친조, 이런 사람이 과연 청구권자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헌법소원을 통해서 위헌성을 다투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대상은 법률에 한정됩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대상은 법률입니다. 적법 요건이 재판의 전제성, 그 다음에 위헌법률의 심판 재청 신청 플러스 기각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구기간,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정도가 요건이 됩니다. 본안은 위헌입니다. 자, 대상과 관련해서는 법률, 민법, 그리고 가사, 소송법, 형식적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장담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청구기간과 관련해서는 30일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 기각 결정이 기각한다. 그리고 송달증명에 대해서 재청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물이 2020년 11월 4일 송달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입니다. 이 날짜가 아닙니다. 송달증명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30일입니다. 한편 국선 대리인 선임을 하고 기각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기각 결정 통지일까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은 2020년 11월 13일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을 11월 20일 했는데 이 기각 결정문은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있고 11월 23일 날 송달되었습니다. 송달 보고서가 작성은 11월 24일 날 작성됐습니다. 이 날이 아닙니다.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제외됩니다. 30일에서. 따라서 기각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기 때문에 11월 4일 기각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따라서 한 달 11월 4일 받았고 한 달 후인 12월 4일이 만료일입니다. 만료. 이날이 원칙적으로는 만료일인데 문제는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한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열흘 10일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총 11일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날부터 제외되는 11일이면은 12월 15일 이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조문은 69조 70조에 이렇게 기간의 계산과 관련된 조문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적법요건에서 기재해 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청구인 인격적 대상은 성령 후견개시 심판의 근거 법률인 민법과 가사소송법 조문입니다. 자,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건이 법원의 계속주의인 경우 이러한 내용 위헌 여부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인 것. 그 다음에 그 법률의 위헌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재판을 하는 경우, 다른 내용의 재판이란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과에 관한 법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 요거까지 기재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하나씩 적용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과 기각 결정 내용을 여기다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기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기각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그리고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일부터 기각 결정 통지 사이는 제외된다는 거
이날까지 포함해서 개선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당해 사건 대법원에서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20스 246의 성년 후견 계십니다. 구성 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청구인, 임급정, 대리인, 법무부인, 상권, 당당법원 변호사 김성타, 청구 취지, 이 사건 민법 연역정보를 기재해야 됩니다. 기록에 나타난 구조 1항 가사소송법 연역정보 개정된 것 43조 5항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부분에 관해서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해 사건입니다. 대상 조문과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말미 부분은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기각결정문 송달증명서 국산대리인 선임신청서 그 다음에 기각결정문 송달증명서 기록에 나온 것 정도 모두 첨부서류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소송인 입장 담당 변호사 지정서 12월 15일 만료일입니다. 청구인 A대리인 법무부인 상골 담당 변호사 김성탄입니다. 자, 청구 이유와 관련해서 사건의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그 중에 재판의 전제성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임사랑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사건의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 2020스 246으로 계속 중입니다. 위헌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의 요건과 청구권자를 정한 민법 구조 1항과 즉시 항고 기간을 정한 가소송법 규정은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의 근거 법률로서 재판에 직접 적용됩니다. 다른 내용을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 만약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요건과 청구권을 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 되면은 성년 심판 개시 결정이 취소되어서 다른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즉시 항고 기간을 정한 가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 되면 즉시 항고를 각하한 결정이 취소되어 심판을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상, 이 사건이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라는 내용을 적어야 되고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의 심판 제청 신청 및 법원의 기각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청구기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까지 총 5가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 법률 조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요건 관련해서 민법 구조 1항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즉시 항고 기간은 가소송법 43조 5항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위헌심사의 구조는 해당 조문에 의해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무엇인가? 심사척도와 관련해서는 객관적 헌법기본, 입법재량심사, 형식심사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입법재량과 관련해서는 가인금지 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건 과잉금지 원칙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형식심사와 관련해서는 명확성 원칙, 그 다음에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위임 입법인 경우에는 법률 유보의 원칙과 관련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한편 위임 입법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과 관련해서는
위임 범위와 관련해서 의회 유보의 원칙, 법률 존속 사항을 위임했는지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임 형식과 관련해서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불령이 아니고 108조에 있는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위헌성과 관련해서 내부 회의록에 임사랑은 의사능력, 결정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성년 후견 대상자 요건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그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다투려 하는데 관련 내용으로서는 즉시 항고기간을 도무지 파악할 수 없었다. 가소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년 후견 대상자 요건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원칙 부분은 다투지 말라. 그리고 즉시 항고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 형식의 위헌성만 다투어라. 규정 형식의 위헌성만 다투어 형식만 다투어라. 이렇게 문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성년 개시 심판 청구권자의 범위와 성년 후견 대상자 요건은 같은 조항, 민법의 같은 조항 구조 1항에 되어 있으므로 전체 위헌성을 다투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위헌과 관련돼서 다툴 범위를 내부 회의록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년 후견 대상자와 관련해서 심판 청구과 관련해서 즉시 항고와 재항고인은 임꺽정이고 사건 본인은 임사랑입니다. 그래서 임꺽정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임사랑을 위한 주장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언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 임꺽정만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임사랑 씨 같은 피의인이 될 사람을 위해서 임꺽정이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법 68조 제2항 헌법소원, 이른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자체 위헌 여부를 그 심판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 청구인이 아닌 자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임사랑 씨와 같은 비후견이 될 사람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위헌과 관련해서는 임꺽정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고 임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권 침해 내용을 다투어라 라고 해서 문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성년 후견 대상자의 요건을 정한 민법 구조 1항의 위헌성입니다. 여기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권자의 요건을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다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과잉금지 원칙이 다툴 수가 없으니까 명확성이라든지 형식적인 것을 다투게 됩니다. 한편 즉시 항고 기간과 관련해서는 규정 형식만 다투어라 했습니다. 이것도 형식과 관련해서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게 됩니다. 자, 성년 후견 대상자, 어떤 사람이 성년 후견의 대상자가 되는가, 그 요건을 정한 민법 구조 1항의 위헌성입니다. 이때 성년 후견 대상자 김사랑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가?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입니다. 요거는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이것이 불분명하다. 명확성 원칙 형식적인 것만 다투라는 것입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사건 법률 중에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전부 정신적 제약, 지속적인 결여 등은 굉장히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 명확성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은 법 집행자의 통상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가 없다. 특히 이 법 집행자는 법원입니다. 이 사건 성년 후견 개시와 관련해서 따라서 법원 판사의 결정이 너무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년 후견 대상자 요건을 정한 규정은 명확성 원칙 위배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2018년입니다. 2018 헌발 161 결정에서 법정 의견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가와 관련해서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2018년 보충 의견과 관련해서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지만은 이 조문들을 굉장히 엄격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신적 제약이라는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 이런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되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이 정신적 능력과 관련해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보충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년 개시 심판 청구권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가? 자, 성년 후견과 관련해서는 피후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는가와 관련해서는 제한되는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헌법 7조 1항에 의한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되고 이러한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기 결정권이 제한된다.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으로부터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 포함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약과 관련된 이러한 권리가 제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 10조에 의한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제한된 기본권. 이러한 기본권은 언제 위헌이 되는가?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위헌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심사축도와 관련해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후견인의 청구권과 관련해서 본인 이외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과연 그 청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규정한 헌법의 법률의 규정은 과연 그 목적이 정당한가 그리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이런 여러 청구권자로 규정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가 관련해서 목적이 정당성, 수단이 적합성은 인정된다. 여러 가지 본인 위해서도 이렇게 특정한 경우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침해의 세수성과 법익 균형성이 있어가지고 너무 과도하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만 청구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고 특히 그 사촌이라든지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 따라서 법익 균형성도 위반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반대 의견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위헌이다 하는 주장을 쭉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2018년 헌바 130 결정 법정 의견에서는 성년 후견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 과거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성년 후견 제도로 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는 내용이 있고, 한편 치매 재소송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과 달리 법정 의견은 치매 재소송과 관련해서 이러한 청구권자의 범위가 이렇게 좀 그 본인 외에도 사촌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진 것은 충분히 치매 재소송과 관련해서 고려될 수 있는 입법재량 범위 내다는 내용을 쭉 기재하고 있고 법익 균형성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정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 한편 성년 후견 개시 결정 즉시 항고 기간을 정한 가사소송법의 규정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이렇게 그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을 일부를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 유보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직접 의회 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을 해야지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즉시 항고 기간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본질적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이렇게 어떤 정하는 날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 없이 모두 대법원 규칙으로 아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헌법 108조에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있지만은 한편 헌법 75조 대통령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범위와 를 정해서 이렇게 위임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대법원 규칙에는 없지만 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108조에서 헌법 75조와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따라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대법원 규칙에서도. 따라서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도 이렇게 예긴 가능하지 않도록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반으로서 가소송법 43조 5항이 위헌이다는 형식 주장이 가능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